경쟁하던 이후 두 나라가 아예 하나의 경제 블록으로 묶인다면 어떨까요? 요즘 재계에서 한일 경제 공동체라는 말이 진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60년 전 두 나라 교역액은 2억 달러였는데 지금은 몇 배가 됐을까요? SBI 연구소장 디또 소장님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352배입니다. 1965년 국교 정상화 때 2억 달러였던 교역이 재작년 772억 달러까지 커졌어요. 그리고 작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지나면서 아예 경제공동체라는 한층 큰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한일 경제 공동체가 정확히 뭔가요? 한국과 일본이 완전 경제통합이나 경제연합을 이뤄 함께 경쟁력을 높이자는 구상입니다. 관세와 규제 장벽을 낮추고 에너지 반도체, AI 같은 미래 산업에서 공동시장과 공동표준을 만들자는 거죠. 유럽연합이 국경을 넘어 하나의 경제권을 이룬 걸 떠올리면 이해가 쉽습니다. 누가 이 논의에 불을 지핀 건가요? 최태원 SK그룹 회장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자격으로 재작년부터 이 구상을 공식 제안하면서 재계 화두로 끌어올렸어요. 개별 기업의 계약을 넘어 양국 경제를 구조적으로 엮자는 큰 그림을 던진 겁니다. 최 회장이 짚은 협력의 축이 있다면서요? 3가지입니다. 그리고 저출산이에요. 그는 이걸 공존의 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두 나라가 똑같이 겪는 구조적 위기를 혼자 풀기보다 손잡고 풀자는 논리죠. 왜 하필 지금일까요? 절박함 때문입니다. 미중 갈등으로 공급망이 요동치고 두 나라 모두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어요. 각자 도생으로는 버티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경쟁보다 연대라는 단어를 앞세우게 만든 겁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나왔나요? 두 나라 정부가 협력 의제를 한데 빅텐트 형태의 상설 플랫폼을 제안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관계가 출렁이지 않도록 협력을 제도로 고정하자는 아이디어예요. 이 논의가 나온 배경도 짚어주시죠. 작년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이었습니다. 두 나라는 경제, 문화, 학술 분야에서 500건 넘는 기념 행사를 열며 새로운 60년을 화두로 삼았죠. 경제 공동체 논의는 이 우호 분위기를 타고 힘을 받았습니다. 교역 352배라는 숫자의 의미는요? 그냥 숫자가 아니라 두 나라 경제가 이미 뗄 수 없을 만큼 촘촘히 얽혀 있다는 증거예요. 관계의 결도 바뀌었습니다. 과거엔 한국이 원자재를 팔고 고부가 품목을 사오는 수직 분업이었는데 지금은 IT와 중화학 제품을 서로 주고받는 수평 협력이 됐죠. 가불이 아니라 파트너가 된 겁니다. 공동체 구상의 심장은 뭔가요? 반도체입니다. 한국은 메모리와 제조 경쟁력이 세계 최고고 일본은 소재, 부품, 장비, 이른바 소부장이 세계 최고예요. 한국에 만드는 힘에 일본의 기초기술을 입히면 중국, 대만과 결을 강력한 공급망 생태계가 나옵니다. 일본의 힘을 숫자로 보여주신다면요? 코트라에 따르면 일본은 세계 반도체 소재 시장의 48%로 1위, 장비 시장의 31%로 2위입니다. AI 반도체를 아무리 잘 설계해도 이 소재와 장비 없이는 한 장도 못 만들어요. 한국에 일본이 없어선 안 될 파트너인 이유죠. 그런데 왜 공동체까지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가 뼈아픈 학습이 됐습니다. 핵심 소재 몇 개가 막히자 한국 반도체 라인이 휘청였죠. 그 트라우마가 차라리 아예 한 배를 타자는 역발상으로 이어진 겁니다. AI도 큰 역할을 한다고요? 새로운 접착제예요. AI 붐으로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한일이 손잡을 요인이 커졌습니다. 실제로 양국은 AI를 미래협력의 핵심 분야로 못 받고 공동전시 상담회까지 열고 있어요. 에너지 쪽 구상은 어떤가요? 중동 이외 지역의 에너지 공동개발, 대체 배터리 공동연구, 그리고 소형 모듈 원전 같은 미래 에너지에 함께 진출해 국제표준을 선도하자는 제안입니다. 자원 빈국끼리 힘을 합쳐 규칙 제정자가 되자는 거죠. 저출산까지 함께 푼다는 게 눈에 띄던데요. 가장 흥미로운 대목이에요. 올해 4월 한일 저출산 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민간 차원에서 육아 환경과 기업 문화, 노동시장 구조를 함께 연구해 실천 모델을 만들자는 구상이죠. 같은 병을 앓는 두 나라가 처방을 공유하는 셈입니다. 정부 쪽 움직임도 있나요?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올해 2차례 정상회담에서 경제안보, AI, 반도체, 지식재산, 협력의 뜻을 모았습니다. 민간의 아이디어와 정부의 외교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움직이는 사례가 있을까요? 올해 5월 도쿄에서 열린 한일 비즈니스 플라자에 양국 기업 500여 개사가 집결했습니다. AI 반도체 공급망과 경제안보, 고령화 같은 공통 과제를 놓고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죠. 스타트업 단위 협력도 있다면서요? 같은 자리에서 열린 전시상담에 AI 프론티어 코리아인 재팬의 한국 기술기업 42개사가 참가했어요. 일본 대기업과 벤처 캐피털을 상대로 1대1 상담과 기술 시연을 진행했습니다. 협력이 스타트업 단위까지 내려온 장면이죠. 투자 흐름은 어떤가요? 돈도 실제로 움직였습니다. 한국의 대일 직접 투자는 5년 연속 10억 달러를 넘겼어요. 일본의 대한국 투자는 재작년 1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9.5% 급증했습니다. 말잔치가 아니라 자본이 오가는 실체가 있다는 뜻이에요. 기업들이 꼽은 유망 분야는요? 모빌리티, 차세대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핵심 광물과 에너지 4가지입니다. 특히 양국 기업의 절반 안팎이 소부장 공급망 협력 최우선 과제로 지목했어요. 방향이 뚜렷합니다. 유럽연합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유럽연합은 정치 통합까지 나아갔지만 한일은 경제와 산업 협력에 초점을 둔 느슨한 연대에 가깝습니다. 단일 통화나 국경 개방 같은 단계는 지금으로선 비현실적이에요. 경제만 먼저 신중하게 가현실적인 밑그림입니다.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겠죠? 2가지가 큽니다. 첫째는 역사와 정치예요. 과거사 문제와 영토 갈등, 양국 여론은 언제든 협력의 발목을 잡을 수 있죠. 정권이 바뀌면 분위기가 급변하는 것도 위험 요소고요. 최 회장이 상설 플랫폼을 강조한 이유가 바로 이 변동성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산은 뭔가요? 미국과 중국 사이의 줄타기입니다. 두 나라 모두 최대 교역국이 중국인데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에도 발을 맞춰야 하거든요. 한일 경제 공동체가 자칫 반중 블록으로 비치면 중국 리스크가 커질 수 있어 수위 조절이 관건입니다. 현실성은 얼마나 될까요? 냉정히 보면 완전한 경제 공동체는 아직 먼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소부장, AI, 에너지, 저출산 같은 분야별 연대는 이미 빠르게 현실이 되고 있어요. 거창한 조약보다 이런 작은 공동 프로젝트가 쌓여서 사실상의 공동체로 굳어질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주시겠어요? 3가지입니다. 최태원 회장이 제안한 한일 경제 공동체는 에너지, AI, 저출산을 잇는 유럽연합식 경제연대 구상이다. 심장은 반도체다. 한국의 제조력과 일본의 소부장은 서로에게 없어선 안 될 퍼즐이다. 역사와 미중 균형이라는 숙제가 있지만 분야별 연대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구독을 누르시면 빠르게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